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삶의 속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앞만 보며 달렸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멈춰서 뒤도 돌아보고 옆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금방 흔들렸다면 나이가 들수록 참 이상하게도 어떤 일에는 조금 더 느긋해지고 또 어떤 일에는 괜히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훨씬 단단하고 편안해지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의 첫 번째 흐름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겉으로는 당연하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은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변하지 않게 붙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관계, 재산, 명예, 내 역할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변할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려고 하니 오히려 마음이 더 고요해졌다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런 데서 힘을 발휘합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머무르지 않고 계속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억지로 거부하면 마음이 아프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 무상함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자녀 문제로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는 아이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면 지금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결국 그 사람의 몫일 뿐 내가 다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긴장이 서서히 풀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가짐을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말 역시 오해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나에게 책임 있는 부분은 성실하게 하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억지로 끌어안지 않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분들은 바로 이 균형을 자연스럽게 익혀갑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찾아 조절해 나가는 분들 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조금씩 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쌓여온 방식은 오랜 세월의 습관이기 때문에 단번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은 무엇이었지? 그 일은 진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까? 이것을 천천히 살펴보면 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감정들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내려놓음이 일어나고 그 내려놓음이 반복되면 마음의 무게가 점점 줄어듭니다. 저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힘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햇빛을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다행이다 하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느 순간 감사의 대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마음의 성숙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이런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 감사의 깊이입니다. 감사라는 말도 너무 흔하게 들려서 가볍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삶을 관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늘 작은 불만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에게 완벽함을 요구했구나.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나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고마운 점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하루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감사는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작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나를 도와준 것, 나에게 편안함을 준 것을 떠올려 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면 그 따뜻함과 향을 느끼는 순간이 감사의 출발이 됩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 가볍게 웃어 주었다면 그 순간의 밝음이 감사의 실천이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들에 마음을 열어놓으면 매일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굳은 부분이 서서히 풀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분들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준이 밖에서 안으로 옮겨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야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마음이 조금 놓이고 남보다 뒤처지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기준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편안해지는 것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스스로의 마음과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밖에서 찾던 가치가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젊었을 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편안한 삶을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 꿈꾸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지금의 삶에 대한 애정과 만족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고요. 나에게 맞는 속도, 나에게 맞는 선택, 나에게 맞는 관계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노년기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내면의 성숙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흐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는 것을 억지로 붙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세월 앞에서 체념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균형을 잡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이 작은 감사가 하루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 삶에서 스스로의 기준을 찾아가는 변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의 뿌리가 생겨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며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마음의 방향이 점점 밖에서
안으로 향해 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감정 상태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같은 것들이 마음의 중심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중심이 점점 흔들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편안해지는 선택은 무엇인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감정과 생각을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살펴보는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힘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금세 마음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구나. 내가 그 말을 전부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 자신 안에 작은 여지가 생기면 마음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바로 이 내면의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불편함 중 하나가 예전보다 감정이 예민해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말에도 더 상처받고 예전에는 넘겼던 일에도 괜히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지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감정의 예민함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여온 삶의 경험이 순간순간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들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에 휘몰리지 않는 작은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틈이 바로 마음의 공간이고 그 공간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편안해집니다. 이 작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날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기분이 상했구나. 이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부드럽게 살펴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이 마음 전체를 덮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 없이 바로 잊으려고 하거나 참고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고 넘기는 것은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눌러둔 것일 뿐입니다. 소리 없이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하듯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한 뒤 천천히 흘려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빠르게 판단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일이나 가족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 생긴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자동적인 습관이 그대로 마음에 남아 있어서 사소한 일에도 똑같은 속도로 반응해 버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는데 마음의 속도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려 하니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조금 늦추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올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걱정이 갑자기 몰려올 때 한 박자 쉬는 겁니다.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가볍게 내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 봅니다. 지금 일어난 이 감정은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 한 박자만 있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생각 없이 나오는 말도 줄어들게 되지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속도 조절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 화를 내도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똑같이 맞받아쳤는데 지금은 상대의 말이 끝난 뒤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으니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자고. 이런 반응은 평생 내 안을 돌보지 않았다면 절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서서히 쌓여 만들어진 결과죠. 이 두 번째 흐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나이에 따라 오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것은 차이가 아니라 연습의 양이 달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잘 관찰하는 사람을 깨어있다고 표현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힘일 뿐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잠겨 있지 않고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살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나이 들면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이 깨어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혼란을 적게 느끼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두 번째 장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인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과 생각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 마음의 공간을 넓힙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며 상황에 반응하기보다는 상황을 먼저 살피는 지혜가 자랍니다.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익어갈수록 삶은 더 단단해지고 하루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관계가 마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모임에 참여하면서 관계가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관계의 숫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대신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마음이 든든했는데 지금은 몇 안 되더라도 나와 진심으로 편안한 관계가 더 좋다고.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불교에서도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라고 말하곤 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이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지혜, 그리고 노년기의 관계가 더 평온해지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년기에 행복한 분들은 관계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함이 필요한 부분이었지요. 이 지혜를 삶에 조금만 적용해도 관계에서 느끼던 부담과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분들에게 보이는 첫 번째 마음가짐은 내가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곧 사회적 능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억지로 유지하거나 마음이 맞지 않아도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관계가 진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관계는 조건에 따라 만들어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흩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관계가 끊어져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삶의 여건이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마음의 속도가 다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붙잡아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면 관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가까웠던 친구가 요즘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었거나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것뿐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 마음에 긴장이 생기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예민해집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분들은 이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와도 틀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관계라면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게 되었다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남은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관계에서 기대치를 낮추는 지혜입니다. 기대치를 낮춘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현실적인 기준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상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면 내 생각을 그대로 알아주면 좋겠고, 오랜 친구라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람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커지면 결국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은 각자 다른 업식, 즉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태어나고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살아간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과 상대의 방식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한 사람은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스타일이고 다른 사람은 감정을 속으로 처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서로를 오해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단순한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서운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대치를 낮게 잡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의 여유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사소한 말에도 서운함이 커지고 작은 행동에도 실망이 쌓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분들은 이 여유를 아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식구들이 말 한마디라도 다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저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니 집안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에서 말의 양보다 마음의 온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방식이 오히려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행복한 분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온도, 적당한 말의 양이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아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도 나의 생활이 있으니 서로의 공간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대신 가끔 안부를 묻거나 들어볼 때 진심을 담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된다고요. 이처럼 말의 양보다 마음의 진심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장을 마무리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에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억지로 잡아두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질 관계는 따뜻하게 지켜가고 자연스럽게 멀어질 관계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말의 양보다 마음의 온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 여유로운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 중 하나는 삶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일을 처리해야 했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한 번에 여러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속도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의 자신과 비교하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이 느려진 속도가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삶을 더 깊게 만드는 지혜의 시작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를 들수록 행복한 분들은 이 속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살던 때와 지금의 삶을 비교하며 자신을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이 속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와 깊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빠르게 일하는 사람이 능력 있고 결정을 빨리 내리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은 속도를 느끼면 괜히 스스로 무능해진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속도를 전혀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급한 마음에는 지혜가 깃들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빨리 움직인다고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급할수록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는데 이 느려짐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시야를 넓혀주는 기회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보이기 시작하지요. 사람들의 말 사이에 숨결도 보이고 자연의 계절 변화도 더 깊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 작은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느리게 사는 속도 안에서 생기는 깨달음은 젊을 때는 절대 얻기 어려운 귀한 경험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느리게 사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고 나서 예전보다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신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눈앞의 문제만 보고 바로 판단을 내렸지만 지금은 여러 가능성을 차근차근 바라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판단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선택하는 힘이 생긴 겁니다. 불교에서는 성찰이라는 마음의 작용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찰은 단순히 돌아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은 뒤에
비로소 드러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젊을 때는 이 성찰이 어렵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에 비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느려진 지금은 이 성찰이 훨씬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소한 갈등으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꼭 짚고 싶은 것은 지금의 속도에 맞춰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구성하려다 보니 마음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많이 잡아놓으면 몸이 버티지 못하고 마음도 조급해져서 결국 스스로를 자꾸만 탓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금의 속도에 맞게 하루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고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삶의 리듬을 찾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예전에는 하루에 집안일을 다 끝내고 사람도 만나고 취미 생활까지 해야 만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전에는 가벼운 일 하나, 오후에는 쉬면서 산책 정도만 계획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양으로 하루를 구성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고 여유가 있으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도에 맞춰 사는 지혜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루 중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쉬어가는 시간을 멈춤의 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시 멈출 때 마음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돈되며 불필요한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나이가 들어 느려지는 것은 멈춤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멈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네 번째 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느려지는 속도는 결코 부족함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빠르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느림 속에서만 보이는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려진 나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속도는 세월이 선물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속도에 맞춰 삶의 리듬을 다시 설계할 때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깊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을 인정하면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현재의 삶이 더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로 조용한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큰 성취, 눈에 보이는 결과, 남들에게 인정받는 무언가가 기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쁨의 크기는 결과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순간, 짧은 풍경, 스쳐 지나가는 온기 같은 것들이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행복을 알아보는 눈이 큰 고통을 이겨낸다고요. 이 말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생 후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몸이 좀 편해졌을 때보다 사람들과 따뜻한 눈맞춤을 할 때 훨씬 마음이 부드러워졌던 순간들. 자기 자신을 잠시라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락해줬던 순간들. 이런 시간들은 거창한 사건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과거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드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일상의 작은 기쁨을 붙잡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래 살수록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주변의 움직임도 단순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기쁨이 더 잘 보일 수 있는 시기가 노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큰 호수에 바람이 잔잔히 불면 물결은 부드럽지만 마음이 어지러우면 큰 폭풍처럼 흔들린다는 말. 이 말을 지금의 삶에 대입해 보면 평범한 하루라도 마음이 잔잔하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기쁨을 바깥에서 찾지 않고 눈앞의 현실에서 찾습니다. 아침 햇살, 차 한 잔, 집안의 조용함, 걸을 수 있는 다리, 숨을 쉬는 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실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누린 기쁨을 말로 표현해주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바람이 참 좋았다. 오늘 집안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다. 오늘은 내 몸이 조금 가벼웠다. 이렇게 스스로 말해주면 우리의 뇌는 그 순간을 굳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작은 긍정의 선언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인생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혜는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힘든 감정 중 하나가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조금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마음을 뒤로 끌어당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일은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애쓸수록 현재의 빛을 놓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후회로 자신을 때리는 대신 부드럽게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도 지금은 더 나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층 다정해지는 태도가 노년기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몇몇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도 적어져서 마음이 작아진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더 이상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무수한 가능성 때문에 괜히 불안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가능성이 정제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방식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훨씬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 후반기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는 큰 변화가 아니라 작고 자연스러운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몸의 느낌을 한번 살피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 불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알아차림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알아차림은 더 중요해집니다. 감정이 갑자기 가라앉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일이 생기기 쉬운데 이럴 때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차리는 능력이 큰 도움을 줍니다. 일상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은 감정의 폭을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작은 일에도 상처를 더 받기 쉽고 다른 사람의 말이 예전보다 더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편안함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속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압니다. 그리고 상대의 기분을 내가 모두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은 바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이것을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나이 들어서 관계가 편안해지는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거리를 잘 설정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거리. 상대가 힘들면 잠시 쉬어갈 여유도 주고 내가 힘들면 한 걸음 물러나는 배려도 합니다. 이런 관계의 균형은 어느 순간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잃을까봐 불안해했던 분들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아야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대신 편안한 관계는 말이 많은 관계가 아니라 말이 없어도 부담이 없는 관계라는 것을요. 이쯤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충분히 잘했다. 오늘 나는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다. 오늘 나는 나에게 부드러웠다. 이런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연습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이런 작은 말이 의외로 큰 효과를 줍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삶을 단순하게 바라볼 줄 알고 오늘의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으며 지나간 일에 자신을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여백을 두고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며 마음을 천천히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따뜻한 태도들이 쌓이면 노년기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넉넉해집니다. 인생 후반의 시간은 빠르게 달리는 시기가 아니라 늦게 피는 꽃처럼 천천히 아름다워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의 고요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주변 환경이 복잡할 때도 내가 잠시 머물러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 같은 곳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쉼터라고 할 수 있고 불교에서는 마음의 중심을 챙기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의 파도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화를 쉽게 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의외로 차분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부처님께서는 흔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의 일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고요. 이 말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삶은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일이어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해석이 노년기에는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밀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바로 몸으로 이어지고 몸의 불편이 다시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마음의 해석을 조금만 바꿔주면 몸의 긴장도 조금씩 풀립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의 중심을 먼저 챙깁니다. 몸보다 마음을 먼저 챙긴다는 뜻이 아니라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조금 무겁고 기운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느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하루의 기운까지 잃어버렸을 텐데 마음의 중심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은 몸이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싶구나. 그러면 나도 천천히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한번 부드럽게 덮어주면 하루 전체의 템포가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물결을 가라앉히려면 억지로 누르지 말고 잠시 기다리라고 한 비유가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이런 상황에 딱 맞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부드럽게 가라앉아 갑니다. 이 중심을 기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다거나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숨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한번 알아차리기. 지금 내 어깨가 긴장했는지 풀렸는지 살펴보기. 지금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잠시 지켜보기. 이렇게 잠깐의 관찰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바로잡힙니다. 이런 시간을 하루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감정의 폭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정이 예민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작은 말에도 마음이 찡하고 사소한 일에도 이유 없이 서운해지는 날들이 생깁니다. 그런 순간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의 방향을 금방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괜찮다? 누구나 이런 날이 있으니까. 이런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확산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정이 커지기 전에 부드럽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지혜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와 감정의 자극을 조금 줄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뉴스, 메시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소식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극이 더 쉽게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선택을 합니다.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보다는 힘을 주는 사람을 더 자주 만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뉴스보다 잔잔한 소식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건강한 선택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조절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중심은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혼자 조용히 머무는 시간. 이것이 단 몇 분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우는 대신 고요한 여유로 채우면 마음의 품이 점점 넓어집니다. 스스로에게 작은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가장 편안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조금 불안해졌을까? 이런 질문들은 마음을 깊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는 부드러운 손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중심이 깊어진 사람들은 주변 관계에서도 훨씬 더 여유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조금 서운한 말을 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기분이 좋지 않아도 그 감정을 나에게 옮겨오지 않습니다. 관계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내가 모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냉정함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의 건강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돌봐야 하고 상대는 상대의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이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괜찮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런 짧은 문장은 마음을 바로 현재로 데려오고 중심을 되찾게 해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마음 한가운데 고요한 중심을 갖고 있고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알아차리고 감정의 폭을 부드럽게 조절하며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누구든지 마음에 고요한 힘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인생 후반의 삶을 더 편안하고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법, 작은 기쁨을 찾는 법,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법 등을 살펴봤지만 그 모든 밑바탕에는 공통된 마음가짐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수용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조금씩 넓혀갑니다. 이 시선이 넓어지면 외부에서 오는 사건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작은 파동으로만 느껴지고 마음 안의 공간은 더욱 여유로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고 하려고 했던 일도 많았고 변화를 빠르게 만들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이 꼭 내가 원하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은 없앨 수도 없고 꼭 붙잡아야 할 것도 아니며 다만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는 뜻의 말입니다. 이 말은 현대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준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에는 이 지혜가 더 강하게 빛을 발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느려지고 관계는 단순해지고 선택지는 줄지만 그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깊어지면 우리는 과거의 자신에게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누구나 지나고 보면 후회되는 시절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만 살았던 시절, 너무 미워했던 날들, 너무 무겁게 짊어졌던 상처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의 선택도 지금의 나를 만든 길이었다. 이런 이해와 용서가 쌓이면 과거는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조금씩 천천히 덜 아프게 변해가고 마음의 무게 또한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정복해야 할 목표처럼 바라보지만 나이가 들수록 미래는 계획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천천히 마주할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이 느낌은 포기가 아니라 여유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을 조급하게 채우려고 애쓰지 않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가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삶을 아주 부드럽게 변화시킵니다. 내일을 미리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가만히 느끼는 힘이 커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관계의 크기보다 관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무작정 많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 말수가 적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이런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지나친 관계의 소모를 막고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는 정리입니다. 관계는 결국 깊이의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이를 먹고서야 비로소 정확히 알게 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작은 배려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누군가 웃어주면 그 미소를 곱게 받아들이고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는 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고마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해지고 그 고마움이 상대에게도 따뜻한 자극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행복은 혼자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부드럽게 주고받는 마음속의 선물처럼 완성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소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력한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칭찬해주는 습관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오늘 내가 보여준 작은 마음과 행동들, 그 모두가 참 소중했다. 이런 말들은 쓸데없는 자기 위안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남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사람은 외로움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비교를 자연스럽게 놓아버린다는 점입니다. 비교는 평생 따라다니는 마음의 습관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큰 짐이 됩니다. 그런데 비교를 놓아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잘 살고 있다. 남의 속도는 남의 속도고 내 속도는 내 속도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각자의 삶은 조건이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르고 감당해야 했던 마음의 무게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해지고 스스로에게 느끼는 안정감도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나온 길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살아온 시간, 힘들었지만 견뎌낸 날들, 사랑받기도 했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삶을 넉넉하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남은 시간들을 따뜻하게 채우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천천히 되짚어보면
노년기의 행복은 거창한 목표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빨라지는 능력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단순하게, 더 자연스럽게 살아가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관계를 부드럽게 정리하고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지나간 날들을 용서하고 미래를 조급하게 바라보지 않고 비교를 내려놓으며 지금 내 앞에 놓인 일상을 가만히 바라보는 힘.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맑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도 결국은 이런 지혜들의 반복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조금씩 덜 흔들리고 조금씩 더 부드럽게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끼는 삶. 이것이 부처님께서 오래전에 전해주신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마음을 크게 바꾸려 애쓸 필요도 없고 인생을 갑자기 뒤집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한 걸음 더 편안하게, 한 걸음 더 너그럽게, 한 걸음 더 따뜻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이런 부드러운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